짝꿍이 생겨서 너무 좋은데 공가의 가족을 챙겨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저는 K 장녀거든요. 저도 K 장녀여가지고 은지야 나도 그거 하고 싶다. 뭐 어쩌라는 거지? 막 결혼만이 과연 가족의 완성일까? 교회에서 듣기 힘든 청년들의 이야기 크리스천 하우입니다. 하나 둘 셋 크아! 저희 이번 달 주제는 가족 같은 하우인데요. 왜 어떻게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됐는지 우리 지은님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사실 결혼을 좀 앞두고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좀 가족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주제를 이제 같이 나누려고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게 할 줄 몰랐거든요. 왜냐면 결혼을 과연 내가 할까? 라는 뭐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뭐랄까 서로의 삶을 좀 지지하고 응원하고 같이 힘들 때 위로할 수 있는 짝꿍이 생겨서 너무 좋은데 이제 그 짝꿍이랑 같이 살아갈 그 가족을 만들어내는 거와 그 짝꿍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공가의 가족을 챙겨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먼저 결혼을 하셨잖아요, 병희님이. 먼저 결혼을 했죠. 유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정상 가족이라고 하는 그 틀에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 주변 친구들이 이제 정상 가족에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가족이 되었을 때 이런 거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다 들어가고 나서 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이제 정상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들어가니까 나도 그런 옷을 입어야 하나? 라는 고민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병희님도 병희님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다른 분들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근데 계속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냥 연애할 때는 그냥 뭔가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러지? 그냥 이 관계에서 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 얘의 관계 그냥 그거면 전부인데 뭔가 이제 결혼으로 들어가는 순간 막 갑자기 무슨 하나의 나라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약간 그런 울타리를 막 만들고 거기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막 행사들이 있고 특히 5월은 정말 지출이 정말 많이 저기서 막 정말 많이 나가고 근데 그게 뭔가 연애할 때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쪽 가족에게 뭔가 선물을 하면은 그게 너무 고맙다 약간 이런 건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거는 정말 당연한 듀티 네, 정말 의무인 거예요. 네, 해도 뭐 이렇게 해야죠. 어쨌든 네, 보실 수 네. 어쨌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니까 뭔가 이제 우리는 바뀐 게 없어. 우리의 관계는 바뀐 게 없는데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뭐 기대하는 그런 시선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애기는 언제 낳을 거냐 뭐 약간 그거부터 하고 뭐 또 이제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살아야지 예를 들어서 뭐 좀 인생 자체를 보수적으로 사는 거죠. 뭔가 이렇게 안정하게 뿌리를 내리고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어리고 뿌리를 내리기보단 나는 사실은 아까 말씀 공감한 게 같이 서로를 지지하고 더 나은 개인들로 발전하기 위해서 사실 우린 결혼한 건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린 더 날아가고 싶은데 계속 뿌리를 막으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괴리가 그래서 되게 저항하면서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네. 근데 결혼 되게 일찍 하셨죠? 28. 네. 아니 뭐 일찍 한 거죠. 이르다고 생각하게 되죠. 요즘 시대에는 요즘. 근데 저는 연애를 진짜 길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밀려가지고 결혼할 때가 됐다 이러면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좋아서 서로 시너지를 위해서 결혼을 한 거라서 이런 저항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떠밀려서 결혼한 게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도 현재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구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결혼을 지금 한 상태는 아니고 뭐 결혼을 준비하고 있을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먼 미래 혹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약간 이런 상태 별 고민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가족을 주제로 잡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단어가 사실 저는 K 장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자매인 가정에서 첫째 딸이 해야 되는 역할들 그리고 그래서 저희 집은 그런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 엄마가 저에게 요구하는 역할들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때려쳤을 때 왜 이러냐 하고 돌아오는 반응들이 네, 이제 최근에서야 좀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렸을 땐 몰랐는데 이게 나랑 동생이랑 역할이 다르구나. 그리고 이게 비단 뭐 우리 엄마 아빠 문제가 아니라 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도 저희 집에서 저희 대에서 제가 첫째거든요. 우리 집에서도 첫째인데 저희 엄마가 또 결혼을 빨리 하셔가지고 첫째예요. 13명의 손자들 중에서 제가 첫째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도 이제 야 너가 잘 돼야지 우리 뒤에 애들도 잘 된다. 맞아. 그러면 이제 막 빨리 결혼도 해야 되고 빨리 취업도 해야 되고 뭐 빨리 뭐 대학도 좋은 데 가야 되고 막 계속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녀로서 해내야 되는 역할들 가족 안에서 내가 약간 유연하게 대처하고 뭐랄까요 약간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가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받고 있었던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너무 공감돼요. 너무 공감돼요. 저도 K장녀여가지고 저도 딸 둘 있는 집에 K장녀고 저희는 이제 그 할아버지도 첫째시고 할아버지 아버지도 첫째시고 저희 아버지도 첫째시고 저도 첫째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저희 집은 아무래도 약간 나름의 종갓집을 유지하려고 하던 집이라 이렇게 기대치가 엄청 높았던 거고 제 동생도 아들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그 계획해서 낳은 동생인데 이제 동생도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딸이다 보니까 저한테 가중되는 그 무게가 더 큰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 네가 아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크고 동시에 딸로서도 뭔가 그 세밀하고 세심하게 뭔가 네가 이 가족 공동체를 잘 돌봐야 되고 네가 잘 되어야 우리 가족이 좀 더 평안할 수 있는 거야. 막 이런 그런 억압들과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사실 앞에 두 분이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비혼을 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저는 결혼하지 않겠다, 친구들한테도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사람인데 사실은 5월이 약간 결혼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결혼 정년기 나이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결혼에 대한 압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비혼하겠다고 사람들한테 많이 이야기도 하고 부모님한테도 얘기했어가지고 저한테 막 결혼을 바라시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이제 결혼식들이 오고 하니까 이게 저희 아버지는 안 보시겠지만 저희 아버지 친구의 딸이 결혼하는데 이렇게 신부가 아버지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잖아요? 아빠가 그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주면서, 은지야, 나도 그거 하고 싶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빠가 아닌 압박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잘 얘기해서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잘 마무리하긴 했는데,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가족이라고 했을 때 비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혼자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사실은 결혼에 되게 좋은 장점들도 있지만 그 장점들이 사실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포기하고 저는 비혼을 선언한 거니까 이런 장점들을 제가 누리지 못했을 때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또 그걸 뛰어넘어서 비혼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난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공감돼요. 뭔가 이제 저도 사실은 굳이 결혼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뭔가 나는 사실 비혼을 지향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막 여기저기서 오는 질문들이 왜? 라는 질문들이 너무 다분히 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 그 왜라는 질문과 계속 싸워나가야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진짜 피곤하다. 맞아요. 그래서 비혼을 지향하는 게 아직 이 사회 안에서는 너무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결혼은 구속사의 완성이라고. 정말. 그러니까 똑같은 서사로 인간 인생을 다 그리는 거지. 결혼을 이때 되면 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그러니까요. 근데 결혼을 해도 사실 자녀 출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 결혼을 해도 필요해. 계속 뭔가 싸워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뭔가 정해놓은 어떤 그 룰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 그 누가 만든 걸까? 사실 그 룰이라는 게 없는 건데 어느 순간 어떤 룰이 생겨가지고 그런 막 어떤 계획을 미래에 대한 계획을 뭐 이때 결혼을 해야 되고 이때 해도 결혼을 해야 되고 뭐 어느 정도의 자녀를 뭐 출산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노후를 보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룰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서 그거에 약간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 제가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친구 관계도 되게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은 게 아니 옛날에는 정말 친구들이 다 즐겁게 그냥 우리들의 꿈, 우리들의 어떤 나의 미래 막 되게 이렇게 반짝반짝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누구는 결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 같이 한 8명이 모였어요. 그럼 얘네들은 맨날 애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얘기를 하고 이 친구들은 열심히 자기 꿈 쫓아가는데 그러니까 점점 친구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뭔가 이 친구들은 은연중에 너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을 되게 뭔가 내가 걸어온 길에 이제 넌 요 단계에 있어 라는 식의 어떤 조언, 우스운 조언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나는 너무 싫은 거야. 이런 어떤 구도가. 그래서 언젠가 그 미완의 존재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결혼하지 않은 혹은 아이를 갖지 않은 가족을. 그러니까 뭐 비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거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앞에서는 대단하다라고 하면서도 뒤에 가서 쟤 몇 년가나 보자. 맞아요. 실제로 저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면전에다 대고 하기도 하고 뒤에 가서 혹은 속으로 그냥 쟤도 저러다가 언젠가는 이렇게 투쟁하다가 언젠간 무너지겠지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의 경우에도 언젠간 저러다가 애를 갖질 것이다 라는 거를 전제하고 조언 아닌 조언들을 또 해주시잖아요. 어른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이게 정상적이고 너네가 하는 삶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너네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인 거지. 너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지. 언제나 이렇게 다 하게 돼 있어. 하는 게 정말 그 정상 가족을 여기다 이렇게 딱 입력하고 사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아직 좋은 사람 못 만나서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게 투쟁할 문제인가? 삶의 방식인데 그거를 왜 또 투쟁을 해야 돼? 너무 힘들어. 투쟁할 게 너무 많아. 좋은 사람 만나면 마음이 변할 수 있는데 넌 당연히 마음이 변할 거야를 하는 게 너무 맞아.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얘기인데 하나는 너 30이 넘어서 넌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성격이 약간 드세서 너는 30이 넘어서 결혼할 거야랑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나는 결혼 생각을 크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너 봐라. 너가 제일 빨리 결혼한다. 이 얘기를 맞아.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약간 들었는데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막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결혼만이 과연 가족의 완성일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꼭 굳이 결혼을 해야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제 신혼집을 구해야 되니까 대출을 받아야 돼서 알아보는데 결혼을 해야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기를 낳아야 그 아기가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모르겠어요. 제 주변 친구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아기를 낳더라도 그냥 1명 정도? 근데 이제 지금 법이나 제도는 너무 비혼이나 1인 가구나 아니면 다른 가족의 형태들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생산성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과연 결혼만이 완성일까라는 저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네요. 제도적으로 그냥 아예 뭐 임대주택 이런 데, 뭐 LH 이런 거 지원을 할 때도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냥 혼인신고를 해놔야 뭐라도 이제 해볼 수 있는, 청약을 넣든 뭘 하든. 그래서 1인으로 사는 것, 그리고 1인이 아니라 그 정상성에서 벗어난 뭐 동성 간의 뭐 동거 가족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가족이 있잖아요.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그런 가족은 시스템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정말 없다는 걸 되게 자주 느끼는데, 이제 그거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건 또 우리 다음 화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나요? 다음 때는요, 우리가 이제 그래도 교회를 다 이제 다니고 있고. 그리고 누가 다녔고야. 다녔고, 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가족을 어떻게 이제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가족의 형태를 요구받고 있는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그만!